수업이고요. 네, 자, 저희 오늘이 이제 등차 수열 끝낼 거거든요. 이제 합구하는 거 끝나잖아. 등차 끝내고 제가 지금 한번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한 다음 주면 RPM 끝납니다. 넉넉하게. 끝나면 저희가 반복 복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생각보다 더 빨리 끝나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양 자체가 확실히 그 지수 로그가 되게 양이 많았었거든. 다들 기억나세요? 제가 막 작년부터 그 지수 로그 쪽 표현할 때 뭐 늪이다. 이거 뭔가 끝이 안 나. 거기 지수 로그 쪽. 근데 여기는 생각보다 뭐 금방금방 넘어가는 파트니까 개념도 까먹지 마시고 복습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학교에서도 하고 있을 거니까 학교에서는 어디 배워요? 삼가함수의 그래프요. 아 그래프. 네. 오랜만에 복습을 거기서 하세요. 한 번 더 푸시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그래프부터 안 했잖아. 이유는 지난번에 미리 좀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학교 수업도 한번 잘 이용해 보시라는 거지. 아시겠죠? 저희 이 책 끝나면 다시 그래프 그 부분 갑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이번에 한번 문제 풀어오신 것 중에 질문 좀 받고 오늘은 그 다음 내용 등차 수열의 합을 또 공식 같은 게 있잖아요. 공식 한번 소개드리고 복습이야. 그러니까 까먹었더라도 복습한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해. 겁먹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지난 시간에요 간단히 복습을 하자면 우리 이제 등차 수열을 들어왔었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화를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복습을 했었고 뭐 기본적인 계산 문제나 유형 문제를 풀어봤는데 사실 딱히 유형 문제가 뭐 이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산을 잘하면 이론상 유형도 풀 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뭐 첫 번째 일반항을 먼저 암기를 할게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다들 그 등차 중앙도 기억나시죠? 실반 띄워드릴까?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등비 수열도 순서가 똑같아요. 일반항 먼저, 그 다음 무슨 중앙이 있고요. 그 다음 오늘 배우게 될 이제 합구하는 공식까지. 이 세 가지를 암기를 해서 어차피 이 세 가지가 다예요. 이 세 가지 가지고 푸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내용 설명이었고 뭐 문제는 사실 몇 장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 숙제가 아마 여기 앞에 있는 여기가 이름이 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시라고 드렸는데요. 특히 여러분들 RPM에는 여기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그 어디죠? 뭐 실력업 여기가 그나마 좀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를 여러분들 안 푸는 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책마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저희 지금 서진이도 뭐 샘플명 C단계 그런 거 있잖아. 근데 가끔 그런 데를 안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뭔지 알아? 소미야? 이 책에서 여기를 안 풀면요 너네 아는 표현 중에 뭐 앙꽁진빵 그런 말 있잖아. 딱 그런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너네가 이제 여기를 안 풀고 앞에 있는 그냥 기본 문제랑 대표 문제만 풀면 그런 문제는 모든 책이 다 있다는 거야. 사실 그러면 이 책을 풀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책, 여러분들이 어려운 책을 푼다는 거는 이런 문제 막 대표 문제 말고 이런 뭔가 책마다 있는 이런 거를 풀려고 푸는 거야. 이제부터는. 아시겠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자, 바로 한번 질문을 제가 받을 건데 자, 죄송해요. 잠깐만 한 1분만 좀 질문할 거 준비해 주세요. 자, 1분 시작할게요. 들어오세요. 제가 뭐
생각했거든. 2 넣어봤어. 아니야. 이가 자연수가 돼야 되잖아. 아니지? 3을 넣어봤어. 3으로 된 건 틀리거든. 이게 원리가 뭐냐면 봐봐. 그래. 네? 잠시만. 공차는 지금 몰라. 공차를 2로 2 혹은 3이라 두었지만 공차는 원래 몰라는 거야. 일단 여기 K라고 생각해. 그러면은 봐봐. B의 N 더하기 B가 3 더하기 K N 더하기 108이잖아. 이걸 이항해. 그러면 K N 더하기 105가 되잖아. 105 소연수 보면은 3, 5, 7 나오지. 여기서 그냥 여기서 찾는 거야. 그래 공차는 이거 K를 3, 5, 7 가장 작은 게 3이니까 공차 3이 된다. 죄송합니다. 자, 다들 질문할 거 준비하셨나요? 자, 바로 그럼 질문 좀 받아볼까? 요? 네. 질문. 네, 물어보세요. 몇 번? 일단 857번. 자, 857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자, 일단 이 문제가 나와 있는데 얼마 전에 한번 이 문제 나왔던 기억 안 나세요? 요 유형. 자, 요거 한번 제가 관련 문제 보여드릴 테니까 혹시 이거 보고 기억나시는지. 저희 얼마 전에도 이제 호의 길이에 그러니까 이렇게 호의 길이를 주는 건 아니었는데 앞에 가보시면 몇 번이 있냐면 호의 B. 요 문제. 네네. 혹시 이 문제는 기억나세요? 네. 일단 약간 이 문제에서 이제 저희가 출발할 거거든요. 출발 자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호의 길이는 지금 나와 있는 호의 길이의 비율을 주는 또 이제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자, 저걸 이용해서 한번 어떠냐? 저걸 이용해서 한번 유사하게 접근을 해보자라는 거지. 자, 한 번 더. 자, 이 문제가 지금 읽어보시면 호가 실제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한 가지 또 떠오르는 게 지난번 시험 범위. 우리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도 하나 배운 적 있죠. 저는 문득 그 공식도 하나 떠오르기도 해요. 그거 같은데? 얘는 약간 그 문제가 난 떠올랐거든, 보자마자. 혹시 떠오르셨나요? 이걸 처음 봤을 때 그 아까 문제가? 호의 B요? 네, 그렇게 하고. 근데, 네. 그치? 근데 거기서 약간 면책 스타일인 게, 그 지난번 시험 범위 때 우리가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 L은 뭐죠? 알세타. 그것도 한번 쓸 것 같아요. 아마 그걸 이용해서 반지름을 구할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반지름을 구해가지고 가는 뭐 그런 식으로 아마 흘러갈 것 같다라는 예상을 듭니다.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여기 제가 그림만 확대해 보겠습니다. 대충. 그러니까 6, 80이었죠? 6, 80이 몇 대 몇 대 몇이죠? 3대 4제곱. 아까 그 문제 3대 4대 아니었어요? 네. 네. 아까 앞장에 그 문제 3대 4대 5였을걸? 제 기억에. 그랬나 보죠. 저는 이제 막 그런 것도 살짝 방금 뭐가 안 돼. 맞나요? 가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요. 6, 80. 일단은 이거는 지금 비율이 아니라 길이입니다. 가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당시에 결론이 뭐였냐면 이 각도를 여기 안쪽까지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6, 80이죠. 그쵸? 물론 이제 얘는 지금 어쩌면 6대 8대 10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물론 간단히 정리하시면 3대 4대 5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렇게 쓰는 것도 알고 있잖아. 요거 이용해서 전부 다 되보시면 24K가 180도 맞나요? 자, 얘 계산해 보시면 K 값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떨어져요. 얼마죠? K 뭔가 안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안 떨어지죠? 자, 2, 9, 10, 12, 15. 이게 2분의 15. 아, 일단은 이건 안 떨어지네. 근데 대입할 거잖아. 여기다가. 자, 이렇게 두니까 안 떨어져요.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대입할 거잖아요. 자, K 자리에 2분의 15 대입하시면 여기 쓸까요? K 자리에 2분의 15 대입하시면 여기 45도. 그리고 위에 대입하면 60도. 밑에 대입하시면 5 곱하면 75도. 자, 검사할까요? 합이 180인지? 180 맞죠? 첫 번째. 자, 안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요, 방금 제가 살짝 말했는데, 이렇게 너무 안쪽으로 들어오지 말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선하는 거 볼까? 여기를 저희가 보통 중심각이라고 부르잖아. 그치? 혹시 얘 중심각은 지금 몇 도인 줄 아세요? 90도. 요거 2배죠. 요게 이제 중3 때 원주각이라 불리는 자리입니다. 요거 2배. 여기서 아까 제가 스케치한 대로 요 반지름 길이를 구할 수 있겠다는 거야. 자, 외져버리니까 대문자로 쓸게요. 자, 얘가 이제 공식이 뭐냐면 L은 R 세타니까 R 곱하기 호도법으로 쓸게요. 2분의 파이 라고 쓰시면 요거 반지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반지름은 R은 파이분의 10이 맞나요? 일단 반지름이 안 예쁜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반지름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 지금 마지막에 묻는 게 뭐 구하는 문제였죠? A 더하기 B. 여기 A 더하기 B요? 네? 이 문제가 그게 그 삼각형 넓이에서 나오는 A 더하기 B인가? 그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죠. 뭐 A, B는 그 안에 들어있는 거고. 네. 그럼 이제 삼각형 넓이를 구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혹시 뭐 쓸만한 거 없냐는 거죠. 여기서. 사실은 대충 끝이 난 게 뭐냐면 자, 이렇게 선 맞아보 볼게요. 이렇게 선. 그럼 자, 여기 몇 도? 여기 150도. 여기 몇 도죠? 120도. 그러면요 삼각형 넓이를 이렇게 구할게요. 이런 식으로 요 삼각형이잖아. 이제 우리 요 삼각형 넓이는 구할 수 있을까? 이번에 배운 공식 중에 뭐 쓰면 돼요? 2분의 1 A, B, 사인 세타 하나 있죠. 현재 지금 요 삼각형이 둘 다 여기 R이잖아. 그 2분의 1 R제곱 사인 몇 도? 요 작업을 2번 더 하시면 끝납니다. 이 작업을 2번 더. 그래서 끝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저는 다시 푼다고 치면 항상 포인트를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앞장의 그 문제 업그레이드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 왜냐면 그러니까 저는 보자마자 그 문제가 떠올랐는데 그 문제에서는 비율이 나왔잖아. 근데 이 문제는 실제로 이게 길이를 줘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반지름까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가시는 거야. 이럴 수 있구나. 더 좋은 문제야. 시험 문제야. 이런 거는. 그냥 딱 이번 시험 범위를 관통하는 문제예요. 여러 가지 다 묻잖아. 넓이도 묻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부채꼴의 호의 길이 또 묻고 있고, 뭐 중심각, 원주각도 묻잖아요. 뭐 여러 가지 물으면 좋은 문제입니다. 또 895번. 자, 계산 마무리는 지어보셔요. 이 문제, 이거 혹시 앞에서 비슷한 거 본 적 있잖아. 나만 그런가? 뭔가 앞에서 이거 있지 않았어요? 있었어요. 있죠. 이거 가볼까? 한번. 나 왜냐면 이게 대답이야. 뭔가 얘는 거의 똑같은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나가듯이 그러니까 힌트 정도 드렸던 기억이 나. 근데 어쩌면 여기 있네. 혹시 이 문제가 떠오르셨나요? 혜리나? 그럼 이 문제가 떠올랐으면 제가 이거 설명할 당시에 이거 저희한테 뭐 준 건 줄 아세요? 간접적으로. 이게 비율을 주는 방법 중에 이런 것도 있다라고 했잖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책 한 권을 풀더라도 정확하게 풀라는 게 이 책이 일단 마음속에 있어야 돼. 이 책. 그러니까 책 한 권을 풀더라도 일단 그 책이 마음속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요, 혜린이 너 말대로 지금 이게 나왔잖아. 이게 처음 아니잖아, 이제 비율 주는 거구나. 이제 비율 주는 거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기 좋게 자 비율로 바꿔보실까요? 요게 이제 7대 5대 3인 거죠. 근데 우리 한 가지 외운 상식 중에 혹시 이 비율과 같은 게 뭔지 아세요? A 대 B 대 C. 네, 세 변의 길이랑 같다고 했잖아. 여기서 우리가 아는 습관 7K 습관 여기까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이게 나와 있네. 자, 여기에 나와 있으면 이제 K 값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K 값도. 그럼 7분의 3. 이 나오면서 나머지 B랑 C도 완성이 돼버려요, 이 문제가. 그냥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비율이 아니라 실제로 그냥 그 값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그 답을 할 수 있겠니? 세 변 나오면 할 것 천지야. 뭐 코사인 법칙으로 각도 구할 수 있고요. 외접원의 넓이니까 내 생각에는 그 사인 법칙 이용해서 반지름을 또 저희가 알아와야 되는데 특별히 또 기억나는 전략 중에서 세 변 나오면 넓이 구하는 공식 있잖아. 헤론의 공식이랑 뭘로? 우리가 R 들어있는 넓이 공식 하나 아세요? 무슨 공식이 있더라? 2분의 1 R A 더하기 B 더하기 C. 아, 그 소문자 R 말고 대문자 R 들어있는 공식. 4R 분의 ABC. 4R분의 ABC 같은 거 이용해서 반지름 알아오시면 되겠죠. 자, 아무튼 이제 할 거 많습니다. 또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시고 또 질문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이러면 안 돼. 저는 딱 보면요, 뭔가 참고문 딱 떠올라요. 이거 답도 아닌가, 그죠? 어때서 답도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수험 그게 중요하거든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8 네. 800? 867번. 867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 틀린 치고 지금 가져와 주세요. 자, 867번. 자, 얘는요, 자, 마지막에 묻는 게 요 사각형의 넓이 구하세요. 그러면 되죠. 자,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돼. 이게 뭐 어떤 공식 많이 배웠잖아. 혹시 그 중에서 이 공식 아시죠? 요 길이랑 요 길이 이용해서 그리고 요 각도까지 이용해서 구하는 공식 하나 있지. 그것도 아마 2분의 1 AB sin 세타였어요. 그 공식으로 가보자는 거야. 근데 그 공식을 쓰기에 지금 뭐를 몰라요? 여기를 저희가 지금 모르잖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 친구를 자체가 세타라고 두면 얘를 구해도 괜찮아. 근데 세타를 못 구하더라도 얘를 구해도 괜찮아요. 그렇지? 근데 이 문제 예고할 수 있겠는데? 이거 뭘로 구하면 돼? 여기 삼각형 보시면 세 변 나와 있잖아. 여기서 뭐 쓰면 돼요? 코사인 법칙. 자, 코사인 법칙, 코사인 어시라는 거야. 코사인부터. 그리고 저희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꿀 줄 아시죠? 바꾸시면 끝나는 스케일 끝. 이제 손으로 가시면 돼요. 자, 또 그러니까 일단은 머릿속에 이 그림 딱 나왔잖아. 이게 그 마지막 공식이 딱 이런 상황일 때 쓰는 공식이거든. 그 머릿속에 의식의 흐름이 그 공식 한번 써보고 이 각도가 필요한데 얘를 정말로 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얘를 못 구해도 사인 세타는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물론 바로 못 구해요. 코사인 갔다가 사인으로 오는 유명한 흐름이 하나 있잖아요. 그거 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또 다시 풀어보세요. 869번. 869번입니다. 자, 869번. 실력 업문제고요. 틀린 치고 지금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험 대비 열심히 해야지 됩니다. 이번 기말고사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이번 중간이 좀 생각보다 쉽게 나왔거든요. 자, 이 문제 읽어보시면 삼각형 AC에서 뭐 AB랑 AC랑 갖고 막 여기까지 이다 까지 묶고 뭐 할까요? 그럼 뭐 할까요? 그려봐야지.
이건 내가 지금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잖아. 그럼 그려볼게요. 다시 자 AB랑 AC랑 갖고 이렇게 이등변삼각형 BC가 8 그리고 A가 120도까지 체크했고요. 저는 여기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지 알아? 여기서 너가 원한다면 현진아 뭐도 구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이제? 여기 있어요? 응. 이제 몇 개 좀 놀만한 게 있다는 거야. 저는 약간 이렇게 풀어. 난 계속 몰라요. 하면서. A 대 AC. 자, 첫 번째 요거 두 개 원한다면 구할 수 있어요. 뭘로 구하면 돼?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요? 네. 피타고라스. 근데 피타고라스는 너무 빨리 갔고 말하자면 뭐 코사인 법칙 쓰면 돼요. 적당하게. 요거 두 개 똑같으니까 이제 문자 한 개 이렇게 주면 쓸 수 있거든요. 이론상 가능합니다. 하나 더. 여기 몇 도예요? 30도. 뭐 이런 것도 가능하네. 혹은 뭐 사인 법칙도 가능해요. 다시 보니까. 아무튼 뭐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거지. 일단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할까? 합시다 그냥. 자, 사인 법칙으로 구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식 세우면 사인 법칙이죠. 그쵸? 자, 얘 풀어볼게요. 그럼 AB는 자, 사인 120분의 8 곱하기 사인 30인데 사인 120이 얼마죠? 2분의 루트 3. 감사합니다. 뒤에 사인 30도는요? 2분의 1. 이렇게가 되시고 요거 한번 계산 어디 쳐볼까요? 자, 3분의 8 루트 3 되겠네. 아, 안 예쁘네. 일단은 뭔가 안 예쁘다는 말은 이거는 약간 이제 안 그럴 수 있긴 한데 보통 안 예쁘면 좀 이제 이게 의도가 아닐 수 있어요. 보통 제 경험상 좀 안 예쁘면 좀 이게 의도대로 안 풀 때 안 예쁠 수 있거든요. 자, 아무튼 근데 고2니까 몰라. 뭐 이 정도 예쁘긴 해요 사실 이 정도면. 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시키는 게 뭐냐면 자, 이 상황이 나와요. AC 여기가 AC거든. 여기 위에 움직이는 점 P 그러니까 P가 어디 있대요. 그거 하나 찍어보고 적당히 느낌 봐야 되니까 여기랑 시켜요. 어디 위에 움직이는데 여기서 마지막에 놓는 게 뭐다? BP의 제곱 이거 제곱이랑 그리고 CP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한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지나 최소값 하면 떠오르는 전략 뭐 있어? 우리 많이 쓰는 거지. 보통 이제 많이 쓰는 최소값 구하는 아이템 있잖아요. A 더하기 B는 2루트 AB보다. 그게 뭔데요? 이름이 뭐죠? 이름도 아셔야 돼. 그런 거. 자, 이거 이름이 뭐예요? 최소. 방금 말한 게 산술기야. 산술이야. 근데 원래 1순위는 산술기하가 아니야. 너네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응? 무슨 함수? 이차 함수. 자, 일단 머릿속에 두 가지 가능성 정도는 염두해야 돼. 이거 둘 중 하나인가? 산술기야. 그리고 아시겠지만 2차 함수는 보통 2차식이 나와야 되고요. 산술기하는 그 특유의 식이 나와야 됩니다. 곱했을 때 0이 되는, 아니, 숫자가 되는. 일단은 뭐 그런 상태인데 자, 이거를 저희가 이제 식으로 표현해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자 한 개를 빌려 쓸 건데 어디를 문자로 주면 기가 막히겠냐라는 거지. BP. 이 문제가 BP요. 여기. 근데 자 한번 결론부터는 여기 CP가 좋아요. BP보다는. 왜냐면 BP를 예를 들어 X라고 두면 물론 저희가 여기서 이제 근데 봐봐 이렇게 두면요 너네가 여기 문자를 제가 최대한 한 개만 쓸 거거든. 여기를 X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냐는 것이 쉽지가 않아 여기 두면. 근데 이 문제는 여기 말고 결론부터 말할게요. 여기를 X라고 두면 다시 얘를 X라고 두면 CP 우리 이제 이거 구할 수 있는 거 아세요? 힌트. 여기 왜 BP의 제곱일까요? 이거 제곱하면 떠오르는 공식 없냐는 거야. 코사인. 그치. 얘는요. 여기를 X라고 두면 여기를 코사인 법칙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신의 한 수야 이 문제. 해서 해보시면 2차 함수 문제입니다. 아마도. 그리고 하나만 더. 자, 체크하실 게 여기 저희가 문자를 빌려 쓰는 건 우리 자유거든요. 근데 항상 말하지만 책임을 져야 돼. 혹시 이 X의 범위 있는 거 아세요? 0보다 크고
8부터 3부가 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활용 문제 풀 때 이런 범위 같은 거 항상 또 체크를 잘 해줘야 돼요. 이런 가위가 하나 있다고요. 그래서 풀어보시면 아마 꼭지점 문제일 겁니다. 뭐 한번 계산해보세요. 쌤, 네. 그럼 저기서 P가 AC의 중간에 있을 때 그 BP 제곱 더하기 CP 제곱의 합이 최소값이라고 장담할 수 없죠.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죠. 증명을 해야 돼. 그거는 제가 증명을 해야 돼. 여기 중점일 때가 제일 작다? 왜죠? 라고 물었을 때 그러니까 어떤 뭐 그거 관련 정리가 아예 하나 있던가 혹은 뭔가 이제 보통 그런 주장을 하려면 그러니까 뭔가 만약 저한테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러면 할 건 없긴 한데 근데 이제 그거는 조심스럽죠. 네. 보장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뭐 추가로 설명드릴 거 있을까요? 궁금하죠? 저 지금 세모 BPC가 둔각이잖아요. 요게 둔각이라고요. 아니에요? 둔각이다. 요거 중에는 예각이 맞거든요. 잠깐만. 둔각은 맞겠지. 둔각은 증명돼요. 그렇죠. 왜냐면 얘가 아무리 커봤자 30 못 넘거든요. 그럼 두 개를 더해봤자 아무리 커봤자 60을 못 넘어요. 그러니까 둔각은 맞아. 그럼 그런데 저거 빗변 제곱이 BP 제곱 더하기 CP 제곱. 네? 아 빗변 제곱이 BP 제곱 더하기 CP 제곱보다 클까요? 저랑 이거 제곱이요. 네. 둔각이면 그거 돼요. 음, 둔각의 원래 뜻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둔각이면 우리가 이제 피타고라스 배울 당시에 이게 그 직각인 거 아시잖아. 둔각삼각형은 이게 돼요. 일단은 아 그럼 수직으로 됐어야 했네. 네, 뭐 이런 생각들도 한번 뭐 괜찮 뭐 되고 계신 거예요. 네. 저희가 최소값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 아닌 거 확인했어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또 870번. 이 문제가 제가 오늘 수업 준비해볼 때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870번입니다. 자, 이 문제에 약간 난이도가 있더라고. 일단 한번 또 역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의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AB, BC, AB 자, 뭐 나와 있고 뭔가 언뜻 보기에는 좀 심플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변값 주고 변 구해라 그런 문제니까 한번 그려볼까요? 자, 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니까 이렇게 꽉 차게 들어오셔야 됩니다. 헐렁하게 말고. 그리고 이제 제가 편의상 이렇게 A, B, C, D 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읽어보시면 요 길이 나와 있죠. 2. 요 길이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6. 그리고 각도가 여기가 75도, 여기가 135도다. 여기까지 나와 있고 마지막에 놓는 CD는 여기입니다. 여기 구하세요. 그런 문제예요. 어떻게 하냐는 거지. 자, 일단은요. 이제 제가 보통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 때도 말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루진 않았거든요. 일단은 근데 이 문제가 그러니까 도입부부터 좀 까먹었으면 어렵긴 해. 혹시 여기 색이나 우리 나머지 각도도 구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자, 각시랑 각D가 몇 도일까? 각시 몇 도예요? 너네 혹시 이거 105도인 거 아세요? 이게 여러분 중3 때 배워, 이 내용도. 자, 어떤 내용? 저게 아무 사각형이라고요? 내접하는 모든 사각형은 그 성질이 돼요. 네. 내접할 때만. 그러니까 그냥 안에 헐렁하게 있는 건 안 되고 이렇게 꽉 차 있는 내접할 때는 중3 때 원주각대 이런 걸 하나 배워요. 이렇게 마주보는 대각끼리 합이 180이다 이런 걸 배운단 말이야. 이 성질은 이번 시험 범위를 또 관통하는 성질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이 어려워지면 중3 내용들 다 나옵니다. 싹 다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구할 수가 있구나. 첫 번째입니다. 색깔 좀 바꿔볼까요? 뭔가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모르면 이제 틀려야 되는 그런 포인트인데, 이제 그 다음은 뭐 하냐는 거지.
혹시 요거 풀어본 친구 중에 그 다음 뭔가 또 해본 친구 없어요? 저도 풀어봤거든요. 그냥 온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걸 했어요. 또 이어서. 뭐 선을 그거요. 어디에서 하는 걸까? 저 A씨에 그었어요. 그렇죠. 일단 이렇게 뭔가 대각선 이런 사각형 나왔을 때 이렇게 선 그어서 삼각형 가는 또 컨셉이 있어요. 선을 이렇게 그을지 이렇게 그을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맞다는 거지. 이렇게 그어봤자 이렇게 그으시면 75도랑 105도가 뭐 할 게 없어요. 이렇게 그으시면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자, 할 게 뭐가 있냐면 그 다음 뭐가죠? A씨를 구해요. AC를 구할 수 있는 것까지 혹시 했어요? 혹시 AC 뭘로 가면 돼? 코사인. 코사인 법칙을 쓰면 구할 수 있구나. 혹시 구해보면 얼마 나왔죠? 제가 2루치 말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혹시 뭐 나왔어요? 뭐 구해본 친구? 뭐야, 아무도 안 구해봤어요? 이거 한번 해보시면요, 이게 이렇게 써있지만 생각보다 되게 예뻐지거든요. 해보시면. 답 좀 보고 갈게요. 시간 없으니까. 책이 어딨냐? 여기 있다. 자, 시간 관계상 얘는 좀 보고 가겠습니다.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 보시면 맞네. 요거 2루트 나옵니다. 저도 여기까지는 잘했는데 그 다음에 어려운 포인트가 이 문제. 이 문제 여기까지는 조금 공부하면 다 잘 따라올 거예요. 뭐 그냥 별거 아니잖아. 그 다음 뭐 하냐는 거지. 자, 일단 보통 이번 시험 범위를 떠올리시는 거예요. 이번 시험 범위를. 그런데 자, 시간 없으니까 이게 앞으로 이제 좀 어려운 문제, 뭐 수능 문제라던가 모의고사 문제 풀면 좀 이제 여기서 가끔 나오는 상황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이제 그냥 외워야 돼. 자, 지금부터 이 포인트를 하나 외우세요. 어려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있잖아.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냐면 한 개는 할 수 있다. 저도 요거까지는 했어요. 아직 안 나왔다. 어려운 포인트가.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요 길이 나오는 순간 우리 아직 안 쓴 조건 중에 이 각도 나와 있잖아. 혹시 얘네 둘이 가지고 뭐 구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이거 가지고 이제 사인 법칙으로 R 외접원 반지름까지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혼자 풀 때 검색 당한 거야. 몇 개 안 배웠거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넓이 관한 공식인데 이렇게 다 나왔잖아. 그럼 이제 이 오른쪽에서 R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것까지는 어려운 포인트가 아닙니다. Sorry. 이제 요 다음이 어려워.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따라온 거야. 내 말로 치면. 따라온 건데 얘 계산하시면 이거 얼마지? 4. R이 2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할 수 있어요. 이것까지 못하면 여러분들 반성을 해야 돼. 고민을 많이 안 해본 거야. 그러면 이 문제에서. 그 다음 뭐 하냐는 거죠. 이제 지금부터. 그리고 힌트는 이제 얘가 나왔어. 얘를 내가 한번 써야 돼. 얘를 써야 되는데 이 생각을 미처 좀 못할 수가 있어요. 약간 이 생각을 하는 게 어려워. 자, 오해하지 말라고. 답안지를 보고 내가 아는 척하지 말라는 게 답안지는 어려운 풀이가 바로 나와. 그러므로 뭐 따라서 그게 어려운데 결론입니다. 자, 일단은 대문제 안 나오면 사인 법 쓰는 거지.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는 지금 사실 변의 길이가 여기밖에 없잖아. 너네가 요 왼쪽에는 지금 변의 길이가 다 나와 있죠. 자, 예를 들어 포인트 나옵니다. 여기 각도가 뭐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편의상 알파라고 둘게요. 어쩌면 여기 혹은 여기를 가지고 사인 법칙을 한 번 더 써야 돼요. 갑자기요. 이 문제가 좀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너네가 지금 여기가 105도, 75도라 막 손을 안 대고 있잖아. 근데 105도, 75도를 손을 댈 차례인데 그게 결론적으로 한번 그냥 의심을 해봤어야 돼요. 써드릴까?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의심을 해야 돼. 여기 뭔가 특수각 아닐까라는 의심. 실제로 얘 풀어보시면요. 자, 지금 이거 사인 법칙 쓴 겁니다. 얘 풀어보시면 사인 알파가 2분의 1 맞아요? 아이고 특수각이네. 자, 이거 몇 도야? 30도. 야, 이게 30도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어려워. 야, 이게 30도였네. 자, 여기가 30도인 순간 자, 여기는 몇 도야 그러면? 15도.
자, 더 넣을 수 있게 돼요. 15도. 여기 몇 도요? 60도. 이렇게 넘어와서 요거 두 개 가지고 사인 법칙을 쓰면 끝납니다. 이 문제가. 정리해봐. 저는 이 문제에서 하나 더 좋은 걸 오랜만에 배운 거지. 어떤 거. 물론 저는 매년 했으니까 또 이제 머리 어딘가에 잠겨 있다가 이게 가끔 여러분들의 의심, 요 문제를 난 다시 푼다. 이거를 좀 체크해야 돼. 이게 하나 가끔 뭔가 좀 의심을 해서 그냥 이제 여기를 뭐 알파라고 두던가 이렇게 해서 한번 좀 이렇게 해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특수각이 아닐까? 저거 뭔가 좀 우리가 아는 각도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봤어야 돼. 왜냐면 결론적으로 105도만 75도 살아있으면 할 게 없다는 거야. 쟤는 없어져야 돼. 물론 나 이제 고3 때 미적분 배우면 저거를 또 우리가 푸는 걸 배워요. 그러니까 지금 고3 친구들은 이거 말고 다른 풀이가 있어. 근데 너네는 안 배웠잖아. 고로 이 105도랑 75도를 뭔가 쓰긴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쓰지? 방금 구한 R을 이용해서 이거 뭔가 좀 예쁜 각도여라라는 의심으로 한번 구해봤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보세요 잠깐만 처음에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했었으라면 아마 실패했을 거예요. 15도는 너네가 모르는 각도잖아. 근데 이제 요 둘 다 해봤으면 여기는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30도. 얘가 나오시면 여기 나오는 거 이렇게 쭉 가서 이제 끝이 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정리하세요. 그리고 다시 풀어봐. 여러분들 오답하기를 너무 안 하는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이죠. 물론 저도 학생 때는 좀 고3 때 제외하고는 막 진짜 빡빡하게 하진 않았는데 고3 때는 정말 빡빡한 오답 들었었거든요. 저는. 심지어 책을 다 오려가지고 나 다 오렸어요. 그러니까 다 붙여서 막 매일 막 2번, 3번씩 풀고 그랬던 기억이 나. 어떤 문제들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언제까지 풀었냐면 한 5번 연속 맞출 때까지 풀어서 5번 연속. 그런 문제 안 풀었어. 나는 이 문제를 이해했구나. 완벽히 이해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 노력을 하시면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지. 또 871번. 자, 871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시간 40분인데 제가 한 45분까지만 질문 받고 오늘도 진도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좀 질문이 많은 친구들은 다음 시간에 일찍 올해도 안 오더만 일찍 와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문제요. 근데 이거는 혹시 뭐 특별히 궁금한 번호가 있으신가요? 사실 얘는 그냥 뭐 좀 심플하거든요. 시키는 거 잘하면 되는 문제라. 기억 X라 나왔는데 답이 기억이 5였고. 기억을 한번 설명드리자면 기억은요. 자, 작년도에 뭐뭐이면 자, 요 가정을 쓰라는 겁니다. 자, A가 5라고 치면 자, 여기를 주면 요 R 구할 수 있냐 그런 내용인데 자, 방금도 말해봤잖아요. 이거 R 넓이로 구하면 좀 빠른데. 계산 실수한 것 같아요. 네, 회론으로 한번 구하시고요. 오른쪽에는 이걸로 한번 구하시면 이 넓이 한번 쓰면 R 바로 갈 수 있거든요. 또 디귿. 자, 디귿 같은 경우는 혹시 디귿은 이번에 가정이 A의 조건이 범위로 나와 있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묻는 게 여기에 관한 내용이거든. 냄새는 나시죠? 무슨 냄새? 이거 뭐 쓰라는 문제야?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A 제곱은 자, 암산할게요. 자, 이거잖아.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는 요 부등식을 가지고 자, 여기 쓸게요. 이 부등식을 가지고 자, 양쪽을 제곱 하시면 여기 약간 뭐 저희가 교과서에서 막 배우진 않는데 한 가지 상식인데요. 얘네들 다 제곱 하시면 부등호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어요. 이거 안 바뀌고 그대로 따라간다는 건 그냥 동의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 정도는. 자,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 가운데 자리에다가 이 친구를 쓸 겁니다. 자, 가운데다가 얘를 대입하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그나마 질문이 나온다면 디귿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서 부등식의 성질로 이거 빼주시면요. 이렇게 되시죠. 양쪽에다가 이거 나누시면요. 자, 부등호 방향 싹 다 바뀌면서 이렇게까지 올 수 있겠어요? 이렇게. 그 다음 혹시 우리 지금은 안 배웠지만 삼각 부등식 때 이런 문제 본 적 없냐는 거예요.
삼각 부등식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혹시 삼각 부등식의 기본이 그래프인 걸 아시죠? 이렇게 삼각 방정식 부등식은 그래프로 푸는 거야, 기본적으로. 오랜만에 해볼까? 자, 코사인 A. 자, 얘 여러분들 그릴 건데, 기본적으로 A라는 거 조건이 하나 있다고 필기한 적 있지. 각도기 때문에 여기 못 넘어가요. 자, 이거 반주기만 그리지, 반주기만. 그려보시면, 최대값 1부터 반주기만 그릴게요. 자, 이것까지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그려봤고요. 여기서 이제 이것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되고, 다시 이것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 부등식 관련 문제입니다. 다시 1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되고 2분의 1보다는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사이 보이세요? 여기 사이. 그리고 이 문제가 마지막에 묻는 게 뭐야? A의 최대값이니까 얘 알아보시라는 문제. 얘가 제일 크잖아요. 걔 몇 돌까? 60. 정리해봐. 자, 다시 풀어봐. 체크 잘 해놓고 집에 가서는 학교 가서 다시 풀어보세요. 이거 내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정도는 어렵다고 하지 않아요. 수학에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위에 제가 어렵다는 문제랑 비교해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따라 아는 거야. 눈치껏 뭔가 이거 코사인 없이 문제구나. 쭉 따라가니까 이거 삼각 부등식이네. 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죄송하지만 1분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덧셈, 그러니까 이제 등차수열의 합까지 소개드리면 등차 끝입니다. 등기수열은 요거랑 똑같이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도 다들 요거 프린트는 잘 풀고 계신가요? 아니요? 자, 요거 프린트를 항상 먼저 풀고 RPM 푸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교재를 지금 한 권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제가 여기에도 책 두 권이거든요. 약간 책 세 권을 같이 본다 보시면 돼요. 많이 한 권이지. 자, 요거 받으시고, 자, 일단은 저희 진도를 좀 빼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드린 프린트로 바로 갈게요. 생각보다 좀 시간이 오버돼가지고. 제가 혹시나 오늘도 쉬는 시간 전에 계산 정도는 좀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바로 다음 장 눌려보시면 위에 제목이 보이죠? 자, 합을 어떻게 구할까? 그 전에 여기에 공간한 게 있네. 복습 먼저 할까 간단히?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배우는 게 등차 수열이잖아. 어차피 중요한 게 총 세 가지라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자, 일반인. 얘는 존칭도 붙여도 괜찮아. 자, 일반은 구하는 공식. 한번 써보시겠어요? 자, 복습부터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어쨌든 등차 수열 나오는 순간 자다가도 일반항부터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도 문제 중에서 뭔가 부족할 때마다 일반항 찾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반항 구하는 공식은 자, 이겁니다. 이거. 그리고 두 번째가 뭐더라? 지난 시간 내용? 하나 더 배웠잖아. 뭐? 등차 중앙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문제에서 뭐 세 개가 쪼로미 등차다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등차 중앙을 떠올리시면 되고, 자, 편의상 A, B, C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쪼로미 등차일 때 등차 중앙은 누구를 말한다고? 한 번 더. 가운데 B를 말합니다. 얘 이름이 등차 중앙이고 관계식이 있다는 거야. 자, 어떤 관계식? B는, 자, 소미야, 오른쪽에 뭐 쓰면 돼? 자, 여기에 이제 평균 구하는 공식 혹은 중점 구하는 공식이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차이가 같잖아. 그럼 간격이 일정한 겁니다. 중점이겠죠.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여기 있을까? 세 번째가 합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일단은 가운데 보시면 여기에 요 식 하나 보이세요? 쌤 식이 두 개인데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친구가 이제 메인이야, 메인. 여러분들이 이제 어차피 요거 몰라도 그냥 요거 하나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선생님 밑에 거 뭔데요? 밑에 거는 요 위에 식에다가 일반항을 섞은 거예요. 써드릴까? 밑에 거는 요 이제 위에 식에다가 일반항을 섞어서 만든 식인데 굳이 이걸 그럼 따로 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일반항을 만약에 쓰면 돼. 굳이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공식 제가 방학 때는 그 유명한 수학자죠 가우스의 일화를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주입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확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써보겠습니다. 자, 합구하는 공식이 뭐냐면 자, 2분의 자, 분모 자리가 2분의고요. 그리고 괄호 열고 자, 여기 써 있는 거랑 순서만 바꿀게요. 자, 혹시 여러분 오랜만인데 뭐랑 뭐를 더하는 줄 아세요? 자, 여기 A랑 N이 뭐예요? 첫하고 첫째 항이랑 저는 한국말로 쓰겠습니다. 첫째 항이랑 끝항을 더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 필요한 파츠를 다 외워. 처음과 끝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자 바깥에 여기는 곱하기 n이라고 써있는데 실제로는 n이라고 외우지 말고 자 뭐를 곱해준다고? 맞습니다. 총 몇 개를 더했는지 개수를 곱해주면 돼요. 저걸 n이라고 외우지 말고 말로 자 이 공식을 말로 암기하세요. 아시겠죠? 이런 공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위에 잠깐 올라가서 또 새로운 기호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이 거의 끝나가는데 합구하세요 기호를 두 가지 배우지. 첫 번째가 오랜만인데 무슨 기호다? 다들 기억나시죠? SN 이란 기호가 있어요. 자, 오랜만에 복습도 할 때 오른쪽에 한번 예를 들어 볼까? 그리고 예를 들어 S5는요. 이거 소진아 뭐 하는 얘기야? 어디부터 어디까지 말하는 얘기야? 첫째 항부터 다섯째 항. 자,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까지 더하는 얘기입니다. 어쩌면요, 여기에 있는 요 번호가 의미하는 게 끝나는 끝항이구나 라고 봐도 괜찮고요. 혹은 요 기호에서만큼은 요 번호가 총 개수도 맞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뒤에 가서 이제 시그마를 배우잖아요. 시그마. 그러니까 시그마를 배울 걸 대비해서라도 여기를 n이라고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총 개수 곱한다 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관련 문제 볼까요? 예를 들어 이제 뭐 기본부터 한번 심화까지 한번 쭉 맛 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56번 같은 것부터 해서 이제 뭔가 이제 정보율이 나올 거예요. 자, 이번 문제는 S20을 구하세요 문제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몇 가지 정보를 준다는 거야.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결론적으로 결국은 저 위에 공식에 들어가는 거 그냥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줄 리가 있니?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뭔가 덜 줄 때는 일반항님 부르시라는 거예요. 일반항이 도와줄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자, 다들 이 문제 풀어보셨나요? 혹시 아연아, 얘 정답 나온 거 있을까? 다들 이거 960 나오셨나요? 이 문제는 대놓고 다 나와 있잖아. 첫째 항도 나와 있고요. 이번 문제 S20이니까 20번째가 끝항입니다. 그리고 얘 송이야 총 몇 개야 지금? 요 기호에서 여기가 개수예요. 20개구나. 나누기. 요렇게 지금 다 나온 문제는 시험에 절대로 안 나와요.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 밑에 가고 싶으면 58번 문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뭔가 좀 귀찮게 만드는 컨셉이 그냥 이제 RPM에 나오고요. 뭔가 이제 지난번 숙제랑 뭐 콜라보가 되면서 아무튼 좀 이제 나오는 유형들을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자, 이번 라인은 S20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전부 다. 자, 이 문제는요, 혜린아, 우리 위에 셋 중에 지금 뭐가 안 나와 있어? 어쩌면 끝항이 안 나와 있죠. 20번째 항이 없다는 거야. 근데 우리한테 20번째 안 주고 첫째 항이랑 공차를 주면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들 동의하시죠? 가볼까? 실제로 제가 앞으로는 좋아하는 필기인데 어차피 저는 이렇게 그냥 좀 천천히 끊어가는 걸 좋아해요. 특히 어려운 문제일수록. 여기 공식이지. 2분의 첫째 항 더하기 끝항 곱하기 총 개수 나누기 이렇게. 근데 필요한 게 요게 필요하네. 요거는요, 누가 도와준다고? 일반항님, 일반항이 도와줄 겁니다. 이렇게 뭐 정리까지 할까요?
자, 여기다가 20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A 20은요 78 맞나요? 해서 푸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얘 혹시 혜린아 정답은 뭐 나왔어? 다들 800인 거 아시겠죠? 자, 오른쪽 가볼까? 예를 들어 뭐 6번 문제입니다. 뭐 이런 것도 뭐 똑같죠 뭐. 이제 합을 구하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공식을 먼저 암기해서 총 3가지야. 여기는 이제 중요한 게 한 3가지라 보시면 돼요. 물론 자기 마지막에 이제 하나 더 나오는 공식이 있는데 걔는 뭐 등차 대비 공용이라서 등차에서는 이 3가지를 외우세요. 일반항, 중항, 합구하는 공식. 자, 이 3개가 믿고 갈 겁니다. 자, 이 문제 S10을 구하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혹시나 이번 문제도 서진아 우리가 얘를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착장이랑 공차. 그다음 A10. 어쩌면 10번째 항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셋 중에서 뭔가 이제 뭐가 필요하고 뭐가 있고 뭐가 없냐를 구분하시라는 거야. 그리고 10번째 항은 일반항님이 주겠죠. 근데 이 문제가 방금 전 문제랑 같은 문제 더 좋은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공차라는 개념을 더 아냐는 거죠. 공차가 6이죠. 역시나 일반항이 좀 안 들어가지고 10번째 항 네가 알아봐가지고 네가 구해봐라.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 뭐 나왔어요? 280. 다들 280 나오셨나요? 뭐 이런 문제 똑같잖아요. 그리고 자 밑에 있는 문제 62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 내용으로 이제 SN도 배우는데 일종의 얘도 이제 자판기죠. 이제 합을 주는 자판기야 일종의 SN. 근데 공식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숫자처럼 n이라고 두고 하시면 돼요.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시는 문제예요. n항까지 합. SN. 숫자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보세요.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SN을 구하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SN. 그럼 이제 SN, 다시 한번. 자, 요게 제가 좋아하는 픽인데, SN 뜻이 뭐냐면, 위에 써있긴 합니다. 요게 SN이죠. N항까지 합. 자, 이번 문제가 등차 수열이니까 합구하는 공식으로. 자, 2분의. 그럼 첫째 항이랑 SN은요, 끝항이 AN입니다. 그리고 얘 아이가 총 몇 개죠? 얘는 n개라 쓰면 되는 거예요. 숫자처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공식을 한번 써볼까요? 2분의 첫째 항 2죠. 그리고 이제 요 자리가 어쩌면 일반항 자리거든요. 요 자리가 얘 일반항을 암산할까요? 2n이야 2n 이거 곱하기 n 해서 계산까지 해보시면 뭐 이렇게 되시니까 전기까지 할까요? 이렇게 이제 일종의 자판기입니다. 합구하는 자판기. 오늘 마지막 내용이 반대로 요거를 주는 문제가 있어요. 얘를 주면 일반항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오늘은요, 요 다음 장면을 쭉 넘겨보시면 다들 여기 이제 책 2권으로 만들었거든. 그 다른 책처럼 보이는 디자인이잖아. 거기로 가봐. 거기에 161쪽 가서 또 기본 계산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1번 문제 같은 것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11번 문제. 자, 요거 다른 책 넘어왔습니다. 161쪽에 11번 같은 거. 자, 역시나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인데 아까 그 책에는 없는 뭐 또 다른 거를 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셋 중에 자꾸 뭔가를 덜 주는 거예요. 뭔가를 덜 주고 대신에 뭐 더 주는 것도 있겠죠.
얘는 지금 뭐를 돌려는지. 소미야, 이 문제는요, 우리한테 뭐를 안 준 거죠? 여러분, 이거 혹시 몇 개인지 모르는 거 아세요? 이제 그렇게 줄 수가 있구나. 이렇게. 아까 전에는 끝항을 몰랐고, 얘는 지금 몇 개인지 몰라요. 그럴 수 있거든요. 자, 한번 알아볼까? 합구하는 공식. 2분의 첫째 항이랑 끝항을 더하시고요. 총 몇 개인지 몰라요. 질문. 이거 몇 개인지 어떻게 알면 될까? 뭘 알아오시면 돼요? 36이 몇 차? 근데 이 친구는 몇 번이냐? 그래서 알아오시면 되는 거야. 제가 이 말도 한 적 있잖아. 학교에서 너네 반에 몇 명인지 알고 싶어요. 누구 찾으면 돼? 너네 반의 끝번호 누구냐고 찾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런 식으로 푸시라는 거지. 그리고 혹시나 요거 이제 항번호 찾는 거는 일반항님이 도와줄 겁니다. 이 일반항 구해보시면 2n이죠? 2n. 요렇게씩 세우시면 2n 맞나? 잠깐만요. 2n 아니구나. 2n 빼기 4. 자, 이렇게씩 만드시면 n 값이 20이죠. 20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런 문제도 할 수 있겠죠. 계산까지 해보시면 정답은 34 곱하기 10이니까 340이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가보시면 여기 약간 이제 오늘 저기 다른 책의 유형 문제로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자, 이제는 반대로 이제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로 알고 있어요. 이해해봤죠?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세요 문제인데 아마 지난번 숙제에서 이제 A3 이런 거 주는 문제 많이 풀어봤잖아. 자, 앞으로 이제 이런 S 같은 것도 그런 역할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 하나. 자, 문자가 2개인데 식 2개를 줬단 말은 둘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운 대로 가보세요. A, D라고 두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시간부터는 이제 이 합 구하는 것도 조건으로 나올 수가 있구나. 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유형 문제가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사실은 뭐 이건 이미 유형 문제입니다. 살짝. 자, 1분 뒤에 한번 오랜만에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요는 정말로 생각보다 굉장히 양도 좋고 어렵지 않은 파트니까 제가 말한 3가지 공식을 믿고 연습 많이 해보시기 바래요. 연습 안 하면 또 안 돼. 아무리 쉬워도 연습을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등비수열 나갈 차례인데 이거랑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형 같은 게 거의 똑같아. 복붙인데 그래서 약간 1.3배속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여기는. 한 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 한 목요일쯤에 끝날 것 같아요. 목요일쯤에 빠르면. 늦어도 토요일날 끝나고 복습. 이번에 좀 많이 할 수 있겠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일단은요, 위에 이제 읽어보시면 내가 등차 수열인데 그 말 보자마자 먼저 일반항님 써놓으시고요. 자,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들 이제 이거 거의 외웠죠? A3. 얘를 자, 일반항에다가 대입해보시면 A 더하기 2D가 9다. 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지금까지는 이거를 구했잖아. 이제 요게 조건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얘 합구하는 공식이 뭐였냐면 2분의 첫째 항이랑 끝항을 더한 다음에 총 7개죠. 곱하기 7 나누기 2. 이게 합구하는 공식이잖아. 요게 지금 98인 거예요. 이 시간을 정리해볼까? 대입하기 전에 양쪽에다가 7분의 2를 곱하시면요 A 더하기 A2를 구할 수가 있어요. 28 맞나요? 이렇게. 그리고 위에 있는 요 조건에다가 대입하시면 되겠죠. 요건데 왜 2냐? 7이죠. 대입하시면 2A 더하기 6D가 28 맞나요? 이렇게 해서 12개가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외우지 말라는 식이 요게 나온 식이 하나 써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걸 왜 외워요? 굳이. 그래서 구해 보시면 혹시 이거 아연아 뭐 나온 거 있을까요? 혹시 첫째 항이랑 공차 얼마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다들 확인해 보세요. 뭐 이런 식의 문제도 있구나. 뭐 이런 문제예요. 밑에도 마찬가지야. 보시면 뭐 S4, S8 주면 식 두 개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컨셉입니다. 앞으로 돌아갈게요. 다른 책. 자, 앞으로 가서 7시 3분인데 한 10분 정도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그러면 한 장밖에 안 남았거든. 사실 오늘도 양이 뭐 프린트 몇 장 안 돼요. 그냥 뭐 한 장만씩. 인데 자, 한번 앞으로 가서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사실 또 꽤 유명한 사실 이건 유형 문제야. 그러니까 오늘 이제 다른 책에 나오는 문제인데 다들 혹시 오랜만인데 64번 문제 기억나시나요? 한번 읽어볼 시간 드릴까? 우리 아마 지난번에도 약간 이런 비슷한 문제는 아닌데 지난번에 그 문제 있잖아. 뭐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뭐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약간 뭔가 그런 느낌을 좀 이용하는 문제가 이 문제예요. 그 밑에. 자, 읽어보시면 SN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 제가 오랜만이니까 한번 좀 방학 때랑 똑같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거 어려우시면 팁 하나 드릴까요? 자, 오늘 제가 유형 문제 풀 때 요 말을 좀 종종 할 건데 수열에서 엄청 많이 쓰는 팁이 뭐냐면 잘 모르겠잖아. 실제로 수를 한번 나열해 보시라는 거예요. 다시 너네가 수열은요, 수의 나열이잖아.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수를 나열해 보시면 아, 이게 그 소리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야. 한번 나열해볼까? 자, 첫째 항이 나와 있고 공차가 나와 있으니까 자, 또 와주세요. 예를 들어서 소미야, 20 다음이 뭐지? 17, 자, 14, 11, 8, 5, 2, 마이너스 1, 마사까지다. 이렇게 해서 나열해 보시면 되고, 자, 이번 문제를 한번 이해해 보자면, 자, 보시는 것처럼 SN, 우리 앞장에서 뭐 S2, S4 구해봤잖아. 그 SN을 구해볼 건데, 쳐보세요. 자, 다들 혹시 그러면 물어볼게. 여기서 S1은 얼마인 줄 아세요? 다들 오랜만인데 여기까지 더한 게 S1인 거 아시겠어요? 이거 오늘 중요한 내용이야. 사실 상식이야. S1은 첩장입니다. 그럼 제 현재 S1은 20인 거잖아. 한 번 더. 자, S2는 나열은 얼마지? 얘 20에다가 17 넣는 거죠. 그리고 자, 어차피 여기까지가 S2예요. 또 제가 좋아하는 필기. 여기까지가 S2인 거야. 그리고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야. 누가 더 큰지. 지금 이게 더 커요. 그럼 자, S3 여기까지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자, 지금 점점 선이나 크기가 어떻게 돼? 얘는 증가해요. 이게 이제 커지고 있잖아. 그렇죠. 좀 커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마냥 커지는 게 아니라 최대값, 가장 커질 때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소미야, 오랜만인데 어디까지 더해야 가장 클까? 다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이 문제는. 어차피 이 문제의 정답은 여기까지 더하세요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이 문제는 이해를 한번 해봐. 그럼 저희의 전략은 뭐냐는 거지. 이렇게 노가다 안 하고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이제 뭐를 구하면 되나? 결론적으로. 이 문제를 이해했다면. 뭐를 구하시면 돼요? 아니죠. 어차피 이거는 제가 노가다 한 거고, 그럼 뭐 알아봐야 돼? 이해했잖아. 처음으로. 어차피 처음으로 음수가 되네. 혹은 뭐 양수가 어디까지 그걸 알아봐야 돼요. 그게 지난 시간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되게 유명한 시험 문제예요. 아시겠죠? 어쩌면 마지막으로 양수인 번호 혹은 처음으로 음수인 번호 알아와서 거기까지 더하시라는 거예요.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얘를 이해를 하시면 아, 별건 아닙니다. 생각보다는. 자, 그래서 모르겠으면 한번 나열해 보라는 거야. 해보면 대충 뭔 말인지 알잖아. 이 소리구나.
자, 이제 한번 실제로 풀어보시면 되겠죠. 다시, 자, 사실 노가다 있으면 그냥 더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제. 노가다 안 한다고 치면, 자, 일반항님 먼저 구하신 다음에, 자, 일반항님 먼저 구하신 다음에, 자, 뭐를 구해오시라고? 적으세요. 여기서 이제 가끔 물어봤어요. 부등호 방향을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둘 다 괜찮아요. 대신에 자, 봐봐. 둘 다 보여줄까? 위에처럼 보실 친구들이 위에 거 풀어보시면 이거 이렇게 나오잖아. 얘가 대략 6점 얼마예요? 이렇게 풀 친구들은 이거 이제 n이 얼마라고 해야 돼? 얘는 6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시겠어요? 이렇게 풀 친구들은 그 양수가 마지막 번호를 알 수가 있어요. 6번부터야. 6번까지야. 양수가. 그런데 자 밑에처럼 풀 친구들은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잖아. 맞아? 자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면요. 얘는 약간 주의를 해야 돼. 여기에 7번은 뭐야? 여기에 7번은 뭐를 구하는 거예요? 어차피 0보다 작을 때니까 음수가 7번부터야. 우리가 구할 때 몇 번까지야? 6번까지라고 해석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괜찮은데 이렇게 쓰면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 결론적으로 6번까지 더하세요.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풀어보신 정답은 77 나오실 겁니다. 한 번 더. 자, 오른쪽에 예를 들어 66번 문제. 이번엔 약간 문제가 반대로 바뀌었는데 혹시 이것도 아이랑 이해하시겠어요? 왜 반대로 바뀌었는지? 다들 이거 이해하시겠어? 왜 반대야? 얘는 왜 최소값이야? 차지하게 음수라. 그치? 음수부터 출발해서 양수로 가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더할수록 작아집니다. 음수는 진액끼리 만나면 작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 비슷한 말을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문제 풀 때 말한 적 있잖아. 세팅만 봐도 안다고요. 이런 문제 특 그냥 딱 주어진 조건만 봐도 알아. 아, 이 문제는 마지막에 뭐 최대값 묻겠구나. 혹은 최소값 묻겠구나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딱 보면 모르나. 이런 거는. 자, 66번입니다. 요게 이제 뭐 유형 문제니까 또 RPM에도 이제 한 라인이 있어요. 몇 번 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거 말고 한 가지 풀이가 더 있긴 한데 일단 그 풀이 나오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공식이라든가 풀이 같은 거 많이 알면 좋은 건 맞아요. 그래서 가끔 저한테 와서 막 이런 질문을 해요. 쌤 인터넷 검색하니까 뭐 공식 또 있던데요. 그 죄송한데 대학교 가시면 공식 대박 많습니다. 이런 모르는 것도 많아. 근데 그걸 제가 다 외울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뭐 지난번에 뭐 해론의 공식 같은 거 외우라고 했던 이유는 그런 걸 알면 빠르니까 외우는 거야. 근데 이제 막 이상한 막 대학교 내용 가지고 와서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또 이제 어정쩡하게 알게 되면 너네가 실수할 수 있거든요. 막 쓰면 안 되는데 쓰고. 제가 중요한 것들은 다 체크해 드릴 거고 만약에 이것 이외에 나올 때는 따로 이제 또 그때만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학원을 잘 쓰라는 거야. 체크학원을 잘 기준 삼으세요. 자, 이 문제 똑같습니다. 이번 문제는요. 여기 이제 음수부터 출발해서 양수까지 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최소값으로 바뀌었네요. 그럼 자, 저희가 알아올 건 소미야 뭐를 알아오자고? 일반항 이용해서 어쩌면 뭐 알아올까? 제가 뭐 알아올까요? 이제 이 말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최소값 어디까지 더한 게 주소야? 마지막으로 음수가 있다. 그치? 음수가 몇 번이냐를 알아오시면 돼. 음수 몇 번이야. 이렇게씩 세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얘 한번 풀어보시면 대략 4점 얼마니까 아 이거 이제 n이 4까지구나. 즉 이 문제는 최소값 이꼴 x4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풀어보시면 알나 정답 혹시 얼마 나왔어?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뭐 그런 유형 문제고. 자, 마지막으로 다음 장 빠르게 설명드리고 가시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은 등차 수열입니다. 아시겠죠? 자, 위에 자 이제 제목이 하나 나와 있는데 제목 잠깐 볼까? 자, 우리 지금까지 구한 게 수열의 합이잖아. 어쩌면 다시 저희가 지금까지 한 행위가 뭐냐면 이렇게 수열의 뭐 첫째와 공차 주고 어쩌면 지금까지가 이거예요. 일반항 같은 걸 이용해서 합을 구해봤잖아. 그쵸? 이번 페이지가 반대 상황이에요. 이것들이 반대입니다. 거꾸로 뭐를 주고? 자, 이번 페이지의 내용. 자, 거꾸로 수열의 합을 주고 SN을 주고. 자, 써드릴까? 어차피 이 수열의 합이요. 너네가 아는 말 중에 SN입니다. 그럼 뒤에 가시면 이제 뭐 시그마도 배우지만 일단 SN을 칠게요. 뒤에 일반항이 뭐 많이 쓰는 뭐 AN을 쓸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다시 한번 이 앞장까지는 일반항 혹은 뭐 첫째항, 공차 같은 힌트를 주고 합을 구했다면 이번 페이지가 반대 상황이라는 거야. SN을 주면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만에 여기에 공식 하나 보이세요? 이 공식 별표 치고 요거 암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공식은요 어쩌면 해결일까? 이 공식은 등차 수열, 등비 수열 혹은 아무 수열 모든 수열에 쓸 수 있는 공용이야 공용. 그러니까 얘는 지금 등차만 쓰는 식이 아니라 아무 수열도 이제 아무 수열도 다 가능한 그런 공식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암기를 하실 건데 자, 여기 써있는 잘 안 보이네. 제가 밑에다가 좀 더 한번 다시 써볼게요. 자, 이제 밑에 문제 보시면 SN이 나와요. 수열의 합을 주고 일반항 구해라. 그런 내용인데 자, 여기 써있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첫 번째 하나 중요한 포인트인데 첫째 항은 따로 갑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이게 아까 반대 상황인데 하나 재밌다는 게 뭐냐면 반대인데요. 어쩌면 반대로 갈 때 다시 원래 일반항이 안 나와요. 이 말 이해되려나? 다시 한번 너희가 합을 가지고 다시 일반항 구할 때 이게 작년도의 표현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거야. 좀 다른 식이 나와요. 그게 어디가 다르냐면 첫째 항이 좀 이렇게 돼버려요. 첫째 항이. 그리고 자 둘째 항부터는 이제 이런 관계식 하나 오랜만에 요거 하나 외우실 건데 뒤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저는 그냥 n이 2 이상일 때 요 식은요 이제 이름 못 넣어요. 원래는 일반적으로 이름 못 넣는데 저희가 또 습관으로 마지막에 한번 넣어는 볼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필기하려면 여기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얘네 둘이가 일반적으로는 관계가 없어요. 진짜 뭔 소리예요? 약간 이거를 좀 제가 그림으로 묘사하자면 다시 일반적으로는 관계가 없다는 게 첫째 항 따로 어쩌면 둘째 항부터 이제 쭉 따로 어쩌면 이게 얘네들이가 그냥 이렇게 좀 관계가 없다는 거야. 되게 그 야생에 보시는 동물 중에서 뭔가 이게 관계없는 애가 지금 같이 사는 거지. 이렇게 관계가 없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여기 문제 풀 때 보통 마지막에 달 좀 기억나세요? 여기다가 1을 원래 넣으면 안 되거든? 1을 넣어보는 거예요. 왜 혹시 관계가 가끔 있을 때가 있어요. 또 유형 중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관계가 생겼다는 문제가 있어요. 자, 보통은 없다는 점. 자, 한 문제 오랜만에 해볼까? 예를 들어 71번입니다. 다들 혹시 기억나시면 한번 식 만들어 보시겠어요? 요게 이제 그 마지막으로 하셔야 할 내용이야. SN 주고 AN 구해보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수열의 합을 주고 일반항 구하는 작업. 71번 풀게요. 제가 시간 1분 10초만 드리겠습니다. 그냥 위에 공식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첫째 항 따로 구하시고요. 이제 n번째 항은 SM 빼기 SM 빼기 1. 참고로 그 SM 빼기 1은요. 그 작년도에 교육한 합성 같은 거. n 자리에 m 빼기 1 대입하시면 돼요.
요거 풀고 하나만 더 풀고 잠깐 쉬겠습니다. 한 5분 쉬었다가 남은 시간 한 20-30분밖에 안 남았는데 뭐 유형 문제가 몇 장 안 돼요 오늘은. 그래서 이번 숙제는 그 문자를 잘 보세요. 제가 좀 영끌했습니다. 낼게 없어가지고. 자, 이 문제 한번 오랜만에 가볼게요. 요거는 참고로 등비 수열에도 맨 마지막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자, 이 문제 수열의 합을 주고 일반항 구하세요. 앞장의 반대 상황이야. 자, 공식 들어갑니다. 첫째항. 보통 첫째항은요. 요거 따로 구합니다. 자, 요 식에다가 1 대입하시면 되겠죠. 4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항부터는 요 식을 이용해서 자판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만에 요 식을 어떻게 구했냐면 SN은요. 위에 있는 게 SN이고 SM 빼기 N 자리에다가 M 빼기를 대입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들 기억나셨나요? 저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면 혹시 알나? 요 식 정리한 거 있을까? 혹시 뭐 나왔어요? 아니 요거 쭉 혹시 다 계산한 어떤 식 없나요? 아마 1차식 나왔을 건데 2n 플러스 1 다들 나오셨나요? 그리고 이 식은요 주의하시라고요. 1은 못 넣어 2 이상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종 정답을 쓸 때는 어쩌면 원래 이렇게 첫째항 따로 그리고 이제 일반항 따로 여기는 2 이상만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쓰는 게 맞는데 자, 마지막에 뭐를 한번 해보라고? 오랜만에 여기다가 1 넣지 말라고 했잖아. 너네 잘 하는 거 있잖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1 한번 살 넣어보라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1 넣어봐도 관계 있니 없니?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일반적인 상황이야. 원래는 관계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68번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약간 답정너긴 한데 이 문제는 뭐 관계가 있는 문제겠죠. 그러니까 관계가 있을 때는 이렇게 안 쓰고 식만 쓴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소개드린 게 합구하는 내용인데 뭐 공식 또 외우시면 돼요. 숙제할 때 여기 프린트를 먼저 한번 다 해보고 계산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 RPM 앞에 계산 문제 몇 개 있거든요. 되는지 그리고 유형 문제를 풀 때는 이제 마음가짐이 일단 여기 계산서 푼 대로 가시면 돼요. 대부분 문제가. SM 빼기 SM 빼기 1 자, 요 시간 한번 구해보셨나요? 소미야? 혹시 이거 식 뭐 나왔어요? 2n 나오잖아. 그래서 요 식은 2 이상만 가능하고요. 그래서 원래 정답을 쓸 때는 첫째항 따로 둘째항부터는 요 일반항을 쓰면 된다가 결론이야. 근데 이번 경우에는요. 혜린아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나오죠? 여기 관계가 생겼네 라는 문제가 실제로 있습니다. 잠시 볼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그냥 대입해서 식만 쓰면 된다는 거야. 언제? 관계가 생겼을 때. 관계가 생긴. 그래서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쓰면 되겠죠.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2분인데요. 좀 정없지만 딱 5분만 쉬겠습니다. 27분에 시작할게요.